의대 증원이 결정된 학교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학교가 21일 재심의를 통해 학칙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5월 말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 그린시티와 함영, 만덕, 금곡 일대, 자대 일대, 대금, 합장, 주례 일대 등입니다. 부산진구가 도심 속 공원과 명소를 둘러보는 부산진 힐링 투어 버스를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역사와 문화, 숨은 관광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주민 호응도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학교 중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학교도 21일 재심의를 통해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기존 125명이던 의대생을 38명 증원해 163명 선발할 계획.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21일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장을 비롯해 교수 등 3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부결 당시 이유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의결 결정에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교육부가 학칙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학교 측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회의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대학본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 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대와 고신대에 이어 부산대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2025학년도, 2024학년도보다 113명 늘어난 363명의 의대생 모집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와 제주대를 비롯해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도 이번 주 중 개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산대 의과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5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대상 지역은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 만덕, 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 학장, 주례 일대 등입니다.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시청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김 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가구 월 평균 실소득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3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이 90.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세대수 20에서 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 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처벌 강화, 이자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보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 반영해 또 실효성 있는 전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오는 6월 1일 조기 개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장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 일부에 대해서는 개장 전 정비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버스를 타고 도심을 돌며 힐링할 수 있는 힐링 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푸른 숲과 역사, 문화를 만나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부산에는 부산 전체를 돌아보는 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힐링 투어 버스는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도심 관광버스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어린이 대공원을 비롯해서 천년 고찰인 서남사와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길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부산 정주항공원에도 가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힐링 투어 버스를 타고 우리 전문 해설사와 함께 우리 부산 진구에서 많은 것을 보시고 또 즐기시고 힐링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예약은 우리 부산 진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시가 시내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 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3개 의료법인의 경영 실적이 대부분 전년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3곳 증가한 30곳이었으며 적자 운영 병원은 13곳 증가한 66곳이었습니다. 일부 법인에선 재산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의료법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부실 운영 또는 재산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2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래류 보호와 관리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초 슬로베니아 블레드에서 개최된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해 고래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수가원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래류 보전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 각국의 고래류 관리 현황과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가원이 개발한 상괭이 탈출 장치를 부착한 안강망에서 상괭이의 혼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동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 원도심 세컨드홈 특례 포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정부가 부산 원도심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회는 또 부산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통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원도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라는 특성상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즐겁게 떠난 캠핑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수겠죠.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톤 트럭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양양군 동호해변에서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캠핑카에 불이 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월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만 최근 5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는 강원 지역에서만 최근 5년 사이 4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만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텐트는 물론 실내에서 부탄가스나 숯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은 이제 고기 꺼 먹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화기 사용을 저희가 글램핑 안에서는 못하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캠핑장은 물론 글램핑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인 경우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경우 글램핑 등 외벽의 천막도 방염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바베큐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흐른 뒤 텐트 내부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나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캠핑장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야영장 관계자 및 이용객 여러분들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나 숯을 피우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또 이미 마련된 글램핑장의 경우에도 실내에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1일 새벽 3시쯤 양산시 남부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생인 19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살 동승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해상 밀항 밀입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안개가 짙게 끼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입국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국 외국인청과 군부대 등 관계기관 수사 정보 공유를 통해 밀입국 알선 조직 검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5월 성년의 날을 맞아 부산대학교가 전통 방식으로 성년 의례를 치르는 2024 효원 성년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부산대 효원 성년제는 1999년 한문학과 전통성 인식으로 시작해 현재는 부산대 전체 행사로 발전했다고 대학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효원 성년제는 올해 20살 성년을 맞은 2005년생 70명이 참석해 전통 성년 의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와 이탈리아 제노바시가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년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마르코 부찌 제노바 시장 간 우호 서신 교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제노바시는 이탈리아 최대 항만 도시이자 조선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곳으로 부산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두 도시는 항만과 투자 통상,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